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2월 24일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 연말을 대비해서 어떠한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서 신앙만 사업 수주 3조 잭팟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건설 섹터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증시 휴장일이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개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2800에 도달하면서 신기록이 나왔다,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연말을 앞둔 경제 전망과 성우하이텍, 삼성전자, 네페스, 대우건설, 상신전자와 같은 내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과 함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타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에 초청되었다는 소식, LNK 바이오가 투자한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을 살펴보시면 LG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이 있었고요. 얼굴 안면 인식 기술 스노우 앱을 만든 회사 알체라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SV 인베스트먼트가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는 부분에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화신전공과 성우하이텍, 상신전자, 석경 AT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배터리 연관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78,000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9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수가 3,000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코스피 지수를 3,000까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운데 지수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가치 투자를 하기보다는 트레이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는 다시 한번 이제 막 사이클이 시작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쪽에서 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중심을 잡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에서 제약 바이오에 장기 투자하시거나 조선 해운과 화학, AI, 건설 쪽에서 중장기 투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한번 중심이 될 내년도의 전망을 뽑아봤는데요. 화학 쪽에서는 효성 TNC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프레드 업황 개선과 함께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C는 배터리 이외에도 화학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동박 사업에 관련이 있고 또 알루미늄 박 쪽을 또 관련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해운 쪽에서는 오늘 펜오션을 많이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해운과 HMM 같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과 함께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요. 저는 JSND라든지 GS건설,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신세건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B하이텍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네페스를 볼 때가 되었고 디바이스 ENG 다시 한번 꾸준히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PNT와 첨보, LNF와 같은 중형주들의 흐름이 좋아져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계속해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과 LG전자, 석경 AT를 비롯하여 신풍제약과 알체라, 제넥신, 하나기술, 오늘 GS건설이 올라왔네요. 두산 솔루스에서 이름이 바뀐 솔루스 첨단 소재와 함께 친환경 쪽에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후성과 같은 종목들, 삼성물산,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맞춘 것 같은데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9,000원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왔었고요. 세방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쪽에서 세방전지는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는데요. 산타랠리 선물을 받지 못한 그런 개인 투자자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 눈치 보기 장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투자는 어떨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배당을 받기 위한 주주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브렉시트 협상 기대감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백신발 경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이 쏟아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한국의 가계 기업 빚이 GDP의 2.1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집값과 압구정동에서 방배동 쪽에서 또 최대 상승 기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더블딥을 맞을 수 있고 내 인생 최악의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 섞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낸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 내용에서 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현재 부채 상황이 더 많이 나쁘기 때문에 제로에 가까운 금리가 계속될 수 없으며 금리가 오르는 때에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1999년도 IT 버블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열 증시의 끝은 곧 폭락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침체하는 더블딥이 올 수 있다는 전망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요, 미국 주식 전략가가 2021년도에는 경기 순환주와 소형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성장주를 선호한다면서도 내년으로 접어들면 경기 순환주와 소형주를 가리고 있던 구름이 차츰 거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게 매겨지는 현상에 대해서 문의하는 고객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4분기에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빨랐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속도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쪽의 내용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기분 좋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LG화학과 손잡고 배터리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가격 제한폭인 29.85%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중순 80kW급 알루미늄 배터리팩을 자체 개발하였는데요. 지난해는 현대모비스로부터 내년 중순에는 유럽으로 공급될 수소 연료전지에 트럭의 배터리팩까지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 2022년 유럽과 북미에 공급될 배터리 모듈까지 LG화학으로부터 수주해서 양산 공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76,000원을 진작에 돌파를 했죠. 코스피도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TV 시장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1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QLED 부분과 OLED 부분 모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SK증권은 네페스 아크를 비메모리 테스트 C는 기대주로 꼽고 있는데요. 저도 네페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에서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고 이제 막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라면요, 바로 본 회사는 네페스인데요. 4분기 가동률 회복이 국면에 들어섰고 내년 성장 전망이 매우 좋아진다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44,0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전고점 거의 38,900원을 최근에 거의 도달하면서 드디어 이제 전고점을 터치할 때가 됐기 때문에요. DB 하이텍처럼 전고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대표주들이 좋은 흐름과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 초반에 달려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네페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대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가동률의 회복과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쪽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라크에서 3조 원 수주 잭팟을 터트린 그런 건설사는요,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이라크 남부에서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항만 프로젝트를 수주할 전망으로 로이터 통신이 보고를 했는데요. 아직 회사 쪽에서는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요. 사실상 거의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승인이 났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잠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지만요. 그런 기대감에 인해서 최고치를 돌파하였고요. 내년도 건설 섹터에 대한 그런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또 꾸준한 해외 수주가 앞으로 더해진다면 더욱더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LG전자의 부품을 공급해온 상신전자가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요.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1999년부터 협력사로 등록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주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EMI 필터가 주력 제품인 기업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 오늘 상신전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EMI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유해 전자파를 제거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의 전장 사업 진출에 따라서 상신전자가 수혜를 보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리액터가 백색 가전, 유도 전동기 등 신재생 에너지에도 필요한 만큼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투자 확대를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존슨앤존슨과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밝혔는데요. 얀센 쪽에서 600만 명분, 화이자 쪽에서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도입 시기를 내년 2분기 이내로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행주의 흐름이 처음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좋은 가운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도 엮여져 있고 계속해서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생산 능력 시설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후성은 생산 능력을 넓히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좋은 종목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런 폐 플라스틱 그런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뉴스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30년도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는 정부 정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효성중공업과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탄소 섬유를 투자 계획하는 등 친환경 관련된 부분 쪽에 많이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효성 TNC를 탑픽으로 뽑아보겠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에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섬유를 만들고 있고요. 친환경 가방까지 제조를 하면서 이렇게 폐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더 다가오는 만큼 폐 배터리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등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이 전기차 배터리를 리스하고 다 쓴 중고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바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고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재사용하는 후방 사업까지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폐배터리 사업 진출에 성공해서 지금 공동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오늘 쿠팡 같은 경우에는 OTT 사업에 진출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쿠팡 플레이를 론칭해서 넷플릭스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아성을 밝히고 있고요.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이용자는 추가 비용 없이 월 2,900원 멤버십 비용만으로 쿠팡 플레이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 플레이 계정 하나로 최대 5개까지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도전한다는 부분에서요. 앞으로 콘텐츠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넷플릭스와 함께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가요. 태화그룹 계열의 전기차 부품사인 BMC와 타마스를 품는다는 내용의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두 회사를 통해서 영업 양수도 거래 방식으로 태화그룹의 국내 전체 및 해외 일부 자동차 모터 사업 부문을 모두 양수하였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3,20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터 전문 제조사인 태화그룹을 또 양수하여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전망 있는 그런 전기차 부품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터 하우징의 경우에는 1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와 LG전자, 보쉬, 만도 등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와 테슬라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1위 사업자로서 입지를 이미 굳힌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SB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 쪽에 물동량이 높아질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이미 오랜만에 업황이 돌아오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분기 운항이 시작된 신규 연속 항해용선 매출이 반영되는 효과로 벌크 부분의 이익이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탱커 시향은 부진하지만 컨테이너 부분 운임에 강세의 수혜를 누릴 전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쪽을 바라보시고 장기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 음악 격리 병상을 출시하였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외부와 외부에 압력차를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만든 특수 공간이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정바이오가 만들어낸 음악 격리 병상 같은 경우에는 경량 모듈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중증 억제 경구용 치료제 국내 임상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올라갔고요. 현재 식약처의 이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달리 신속한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경구용으로 투약하기 편해서 확진자의 자가격리 시 치료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랍타바이오 대표이사가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당뇨 합병증과 항암제 신약의 기술 수출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다국적 제약사들과 세부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JP모건 헬스케어에 초청되어서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NK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관계사인 루트락이 코넥스에 상장을 했다는 내용 때문에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공무릎 관절과 척추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루트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 9월에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인공무릎 관절 제품에 대해서 FDA 승인을 취득하고 센트락이라는 상표로 국내 유수의 대학과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에서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락에 투자한 부분에 상장에 따른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를 넘어선 제품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서 가변형 케이지로 글로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LNK 바이오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의 중심이 핵심이 이루어졌고요. 테라셈, DB하이텍, LB세미콘, TLB, 넥스트 니오 테크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별 시세에서는요. DB하이텍, 상신전자, 참 좋은 여행, 세종공업, 세계건설과 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었고요. 지어소프트도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계속해서 콘텐츠 쪽에서 A스토리가 꾸준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대우건설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쪽으로는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34년 LNG 비중이 석탄 발전을 넘어선다는 재생에너지 용량이 4배가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NG와 신재생 에너지를 키포인트로 내년도에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에너지 기본 계획 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온실가스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에 꼭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오늘 DB하이텍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보이고 있고요. 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쪽에 시장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밀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역시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DNF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이 오히려 올라가는 차트에서 거래량이 쏠릴 경우 한번 쏠 수 있다. 리포트로는요. 평소에 좀 보지 않던 그런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예상은 좀 부족하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GTG 웰리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개인용 전문가용 미용기기 제조업체로 2018년 9월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였고요. 전문가용 의료기기와 개인용 미용기를 제조하는 만큼 앞으로 이쪽에서 현재는 영업 손실이 좀 나고 있지만 의료기기 수출 쪽의 확대가 기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021년도에는 LED 마스크가 유럽과 북미 진출을 통해서 다변화를 기대한다는 부분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컨트롤러 IC 팹리스사인데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용의 터치 컨트롤러 IC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치 컨트롤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스마트폰 비중이 약 30에서 40%, 웨어러블 비중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를 누적으로 매출 294억 원과 영업이익 20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21년 전방산업 업황 회복에 따라서 수혜가 가능하지만 원가 부담은 좀 존재하긴 한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나텍인데요. 슈퍼 커패시터 수소연료 전지 부품 제조업체로 전방 시장에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에 따라서 수소 관련 모멘텀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서 수소연료 전지 사업은 핵심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소차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료전지에 대한 신규 성장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G인데요. 21년 친환경 쪽에서 또 플러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최대 아스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전문 건설 기업이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했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친환경 EGR 플러스 실적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SG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설비 국내 사업 규모를 넓히고 있는데요. 아스콘 환경규제법에 부합하는 국내 환경 설비 업체는 소수인 만큼 향후 SG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연간 매출 규모를 15% 이상 비중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좋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오늘 셀리버리아,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터와 같은 바이오 종목들 흐름 좋게 나오고 있고요. LNK 바이오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목표 달성했던 부분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넣어서 2차 목표 주가를 제시했으니까요. 계속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자이에스 앤디라든지 LG 하우시스 같은 종목들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 폐플라스틱 관련 친환경 쪽에서도 롯데 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하여 건설과 조선과 해운 쪽에서 하나씩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 같이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에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